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죠.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크게 오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범준 국제경영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서 모두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사실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로는 줄었거든요. 네. 실적이 줄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 분기 대비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럼 반도체 시장이 저점을 찍은 건가? 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그러면 반도체 업계 자체가 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회생하는 건가? 두 번째는 그 이유로서 AI, 그러니까 뭐 챗GPT가 네. 상용화되면서 거의 상용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그럼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파급력을 가질 것인가? 네. 대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이 실적이 많이 증가가 되면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네. 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서 네.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오고 네, 있습니다. 큰 줄기를 일단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이제 직접 그래픽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작년 네. 대비로 보시는 것처럼 네. 실적이 좀 빠졌어요. 네. 네. 작년이 제일 첫 번째 그래픽. 그렇죠. 이게 그죠? 특히 이제 게이밍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지금 빠졌거든요.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게임 네. 빠졌는데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이제 블루 계열이 지금 데이터 센터인데 네. 데이터 센터는 이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금 급증하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그러면 이제 그 젠슨왕 이야기했던 것처럼 엑셀러레이팅 컴퓨팅과 그다음에 오픈 AI, 뭐 AI 시스템, AI 서비스와 네. 관련된 것들이 이제 크게 견인을 하면서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얘기가 나온 게 데이터 센터 부분이 예. 나와서요. 이 부분 먼저 여쭤볼게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왜 엔비디아의 실적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인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우리 전 국민이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죠. 카카오의 네. 데이터 센터 화재 네. 건 때문에 한번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마비가 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기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고 업데이트 해주고 계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해주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는 크게 이제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서버가 있겠죠. 서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이 또 따로 있을 거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네트워킹을 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핸드폰과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기기들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킹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원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중화, 뭐 재복구하는 거랑 뭐 네. 환경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서버하고 스토리지 시스템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에는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D램하고 SSD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그 AI 같은 AI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오픈의 챗GPT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용량, 고기능의 이제 GPGPU라는 지금 엔비디아가 개발한 네. AI용 칩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게 들어가 있어야 이제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한 2,700여 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400개 이상, 독일, 일본 네. 중심으로 대부분 400개 이상씩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버나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네트워킹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 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칩부터 시작해서 네. 삼성 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D램이나 네. 낸드에 대한 네. 수요도 늘 거다라고 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사실 반도체 업계의 대부라고 하면 인텔을 많이 꼽았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번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그닥 좋지가 않아서 그렇죠. 조금 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가 나고 엔비디아가 앞선 게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 네. 사실 이제 인텔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CPU에서 PC용 CPU에서는 이제 굉장히 앞선 선두주자였는데 네. 그러니까 모바일로 변하는 환경에서 적응을 잘 못한 게 이제 첫 번째 실수였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러면 인텔도 다시 우리 시스템 반도체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네. 이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엔비디아가 AI용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는 이제 그래픽 GPU라고 GPU를 하는. 기반으로 하는 이제 뭐 조금 다른 CPU하고는 다른 뭐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네. 뭐 인텔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죠. 네. 하겠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여전히 아쉽지만 엔비디아가 크게 치고 나가서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인텔도 사실은 네.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기업이고 오래 탄탄하게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니까 CPU 중심으로 했다고 해도 GPU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CPU랑 GPU의 차이부터 일단 여쭤보고 인텔이 못 쫓아오는 이유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CPU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라고 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는 계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직이에요, 로직. 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다른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에 뭔가 계산식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할 수 하는 이제 방식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그래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 단위가 픽셀입니다. 픽셀. 네. 네, 그러니까 픽셀은 여러 개 이렇게 막 찍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동시에 다발적으로 딱 인지를 하고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뭔가 네. 결과값을 내놓는 네. 거라고요. 그러니까 CPU하고는 좀 다른 속성인 CPU는 거죠. 순서대로 축축 그렇죠, 그렇죠. 착 가야 되고 예. GPU는 동시에 예. 쫙 빼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래서 GPU 이번에 엔비디아 칩의 이제 가장 특징 그리고 챗GPT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제 언어 모델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언어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막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이라는 문장 자체를 뭔가 문법에 기반한 단어의 조합에 기반한 분석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이라는 것에 단어들이 어떤 확률로 어떤 단어와 조합이 될 것인가를 동시다발적으로 분석을 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능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예, 이게 지금 챗GPT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문장이 아니라 거의 완벽한 그렇죠. 수준의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번역기는 뭐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챗GPT랑 번역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예전에는 뭐 말도 안 되게 나오는 예.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제가 처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게 아직 입력이 안 돼서 버럭 오바마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예. 어색하게 되다가 이게 이제 쫙 그 정보가 동시적으로 그렇죠. 동시에 이렇게 습득이 되면서 나오는 게 챗GPT여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GPU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인 것인가? 인텔은 이걸 따라잡기가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면 다 했겠죠, 사실. 네. 예. 뭐 사실 메모리도 그렇거든요. 메모리도 선단 기술이 선단 기술이 먼저 나오면 뭐 후발주자들이 또 계속 따라오고 하는 기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1993년에 뭐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2010년에 AI가 이제 조금 뭐 공식화되면서 그때 이제
네. 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AI 칩으로 이제 바꿔갔던 거거든요. 좀 오래됐군요. 그렇죠. AI 쪽에서 그렇죠. 좀 선점을 한 것은. 네, 사실 네.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챗GPT가 이제 굉장히 발전되고 고도화된 모델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조금 떨어지는 기호나 부호 뭐 등을 기준으로 한 뭐 분석들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뭐 알파고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는데 지금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뭐 당연히 인텔도 기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쫓아올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9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네. 이 효과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제로 2분기에 우리 진짜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선점을 해서 끌고 갈 거다라는 걸 좀 그렇죠. 예측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메모리 칩이라는 거가 메모리나 비메모리 칩 자체가 그냥 이렇게 툭 찍어내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시간이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거를 보면 이미 수주 계약은 하지 않았나. 매출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럼 이 GPU라고 하는 이 반도체 자체는, 그러니까 이름은 GPU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AI 반도체요. 그렇죠, AI 새로운 반도체인 영역의 반도체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예, 거군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선점을 그렇죠.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면서 덩달아서 이 주식에 반영이 되잖아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7만 전자 회복하고 예. SK 하이닉스도 1년 만에 그 고가 찍고 그랬거든요. 신고가를 찍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업체 중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기업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D램과 SSD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 뭐 유럽, 일본 등에 이제 깔려 있는 그 데이터 센터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짓거나 네.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제품을 팔고 있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에도 도움은 되겠죠. 네. 도움은 되겠죠. 네. 근데 도움이 되겠죠라고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띄우는 거는 네. D램이라는 게 이제 D램하고 낸드는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갱이라고요. 네. 그러면 또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D램에는 뭐 DDR도 있을 거고 로파워 DDR도 있을 네. 거고 뭐 HBM도 있고 그래픽도 있고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낸드도 당연히 뭐 UFS라는 제품도 있고 eMMC도 있고 SSD도 여러 가지 종류가 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 이 D램 낸드에서 데이터 센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의 비중이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 그래픽 좀 그렇죠.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 네,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대표적인 게 그- 이제 뭐 DDR5, DDR4. 그 DDR5, 뭐 네. DDR4, DDR5가 이게 PC하고 서버에 들어가는 네.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삼성이 12나노 제품을 개발을 해서 네. 이제 상용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뭐 열도 내릴 수 있고 전력도 줄일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좋다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장으로 보면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버를 놓고 보면 네. 25%, 30%까지 정도가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네, 삼성이나 기준으로 하이닉스. 봤을 때 네. DDR과 SSD가 그렇죠. AI 반도체가 제일 위에 있는 DDR과 제일 아래에 있는 SSD가 SSD가 AI 반도체의 데이터 센터에 다 납품될 수 수 있는 그 네. 제품이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메모리 제품인 DDR과 SSD도 많이 판매가 될 거다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많으면 DDR5 서버용,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용 SSD 다 합쳐서 전체 매출에서 한 40% 정도
한 35에서 한 40% 정도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네.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MCP나 UFS나 다른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제품들도 네. 이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실적이 같이 개선이 되면 더 좋겠죠. 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 건으로 인해서는 확실히 데이터 센터용 네. 은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지난달에 뭐 실적 발표하면서 봤듯이 이제 재고가 여전히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실적 개선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걸 좀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1분기의 글로벌 디램 매출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그랬다면 거기에 납품이 됐다면 우리도 같이 동반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또 영향을 주지는 그렇죠. 못했다 실적에 예.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램 매출로 보면 사실은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램 매출 줄었다는 게 저 줄었던 비중 자체가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램의 응용처라고 하는 것이 PC도 있고 서버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그래픽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저기서 제가 서버는 안 줄었어요라고 100%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비중으로 따지면 실제 많이 줄었던 부분은 핸드폰이나 네. 다른 응용처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나마 서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네. 좀 유지가 됐었던 거고요. 네. 네. 그 5월 앞으로. 초에 엔비디아 그 최고 경영자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네. 스시 미팅을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스시 집에 미국의 한 스시 집에 그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SNS에 그 세 사람이 그 스시집 주인과 그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그 사진이 올라오면서 뭔가 이게 삼성전자랑 그 엔비디아 사이에 이렇게 모종의 계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저도. 부분에서 예.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네. 그다음에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계약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알려지진 납기, 않았지만 납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온전히 그러면 TSMC가 다 만들 거냐? 지금은 그건- TSMC가 많이 그녀는 장악을 그건 하고 아닐 있는 거라는 거죠? 거죠. 근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패키지 이슈 때문에 지금 TSMC가 전량을 지금 네. 가져가고는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삼성이 지금 뭐 4나노 GAA 방식으로 이미 발표도 했고 네. 양산도 하고 있고 네. 수율도 개선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일부 물량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사실 삼성의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파운드리 네. 분야에서의 실적도 개선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4나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어쨌든 지금 그렇죠. 작년에 비메모리에서 GAA 방식이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그 엔비디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겁니다. 지금 정확히 몇 나노 공정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근데 어찌 됐건 지금 비메모리 분야에서 로직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상위 레벨의 지금 기술을 삼성이 보유했고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기대를 해볼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많은 그 전문가들과 많은 매체들에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보니까요, 지난해보다 2026년까지 가게 되면 4년 동안 2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장 규모가요. 네.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따라잡으려고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도 이미 들어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좀 열풍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해버렸어요. 실제 자기가 그렇죠. 쓰면서 경험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가보면 대학원생들 이거 이용해서 논문 쓰는 데 되게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대로 베끼진 않겠지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통계 패키지를 돌릴 때도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되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으면 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사람들이 쓰면서 경험을 먼저 해버린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산업별로 회사별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데이터를 많이 만지는 사람들은 뭐 데이터 쿼리 자체도 짜주고, 그다음에 엑셀 할 때도 그냥 말하면서 그냥 피벗 돌려줘, 네. 뭐 뽑아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확대된다고 하면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네. 이제 뛰어들겠죠. 들 텐데.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93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30년 된 회사고요. AI 네. 칩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된, 20년이 조금 넘었다고요. 그래서 물론 뭐 다양한 개발 소스들이 많이 이런 것들이 공개되긴 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 기술 자체보다는 서비스에서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서비스라면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영역에 한정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면 의료, 법이면 법,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 등재가 되지 않은 자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자료들이 이제 디지털화되면 또 다른 이제 사업 영역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스타트업 기업들도 열심히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이제 뭐 뛰어들고는 있는데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그 지금 근데 뭐 메타라든가 네, MS라든가 구글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메모리 분야가 메모리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던 게 소위 말하는 가파라고 했던 그 대형 네.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메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서비스에 적합한 칩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AI 뭐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서비스에 집중이 될 거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검색 서비스가 될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형 기업들이 하고 싶은 서비스들에 맞는 이제 AI가 가능한 그런 칩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지금 하겠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그렇죠. 아니라 뭐 물류면 물류, 뭐 SNS면 SNS 이렇게 본인들이 이용하는 그렇죠. 주로 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AI 그렇죠. 반도체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설계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글도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고를 만들어서 했던 거고, 이제 뭐 저기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메타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서비스, 자기들만의 영역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칩들을 설계하고 그걸 또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조금 살짝 수그러졌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다시 지금 올라올 거다, 뭐 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개발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시간이 그럼 걸리겠죠. 엔비디아의 독주가 한동안은 좀 계속된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90%라고 하니까요. 네. 뭐 이거를 이게 순식간에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꽤 우리나라 시간이- 기업 중에서는 AI 반도체 지금 뛰어든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컴퓨터를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뭐 당연히 뭐 슈퍼컴퓨터 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기상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KT도 있고 대형 기업들이 지금 하고는 있죠. 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좀 힘들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보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계속 투자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 특화된 뭔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AI 서비스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는 계속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사실은 뭐 챗 GPT의 등장과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좋아졌고 이런 걸 보니까 뭐 말씀하시기로는 90%를 선점을 엔비디아가 하고 있으니 사실 이거를 당장에 뒤집을 기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인텔도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어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내면 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 회사들은 미국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요. 네. 뭐 AMD도 있고, 뭐 인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들 지금 여기 챗GPT 열풍으로 시작된 AI 서비스하고 관련된 본인들의 필요한 칩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 수혜를 입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글쎄요, 저희 나라가 글쎄요, 이게 사실 반도체 설계하고 관련해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네. 기술력으로 따지면 사실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뭐 5년 내 10년 내에 이게 뭔가 투자한다고 지금 당장 후다닥 이렇게 바뀔 기술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난해에 상당히 안 좋았던 반도체 시장의 상황보다는 우리나라에도 좀 좋은 호재로 나올 그렇죠. 것이다.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고 메모리도 가지고 있고 네. 하이닉스도 이제 메모리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확 뜨면 예, 그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네.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좋아지겠죠. 네. 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삼성은 이제 또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TSMC하고 경쟁하고 있는 위치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좀 수혜를 입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땡큐 AI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도 땡큐 AI가 좀 적용이 되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메모리가 들어가는 양 자체가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보유하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기 네. 때문에 스토리지나 뭐 이렇게 서버 향 디맨드는 좀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 있고 그게 늘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증가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경기도 좋아지면 다른 산업까지 또 파급이 되겠죠. 네. 그걸 좀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그 반도체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좋아진 게 우리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